세상을 바꾸는 선한 컨텐츠 위튜브 온라인 영상제 스튜디오 1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끌어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원래는 이제 카메라 뒤에 주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그냥 원래 그냥 맞아. 항상 네. 저 뒤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방송 작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네. 스튜디오의 맨 앞 와. 카메라 정면에 1열에.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감히 이제 전국 방송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전 세계 최초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자,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공모전을 해서 금상과 대상을 수상한 네. 최상단에 위치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방송 연차를 합하면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마 100년이 되려면 네. 그 두 분 임경민 작가님이랑 양재 작가님 포함해야 그래요? 100년이 될 그래 것 당신도 같아요. 빠지면 안 돼. 지금 몇 년 차예요 지금? 저를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도 뭐 방송으로만 치면 20년 정도 됐죠. 고인물이네요. 이게 5글자로 나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딱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글자로 요약하면 정원이 언니. 아, 정원이 언니. 우리 애기. 네네네. 아, 정원이죠. 네,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이제 너무 화면에 걸리는데 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그 3살 때, 이 아이가 3살 때 임시보호하다가 입양한 반려견 김정원이고요. 네. 저는 15년차 방송작가 광민지 작가고요. 예능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이제 오늘은 정원이가 주인공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상을 탔기 때문에 정원이 언니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봤거든요. 제 정원이 팔자가 상팔자예요. 저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원이 언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네, 저는 네. 그냥 흔한 N잡러라고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흔한 M잡러. 네, 요즘 뭐 일 하나 해서 다들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N잡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일단은 제가 방송 작가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재난 대응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잡지 에디터 일도 하고 뭐 작은 행사 진행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하고 네, 뭐 저도 남들처럼 흔한 N잡러다. 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꽃님 작가님. 맞습니다. 네, 이름은 본명이시죠? 네. 네. 사람들이 다 꽃이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은 그냥 꽃작가라고 부르요 오, 너무 좋다. 나도 이름 바꿀래. 나도 진짜. 이거 누가 나를 꽃을 불러주는 거잖아. 네. 의무적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윤꽃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우리 프로 엔장러 정꽃님. 그리고 먼저 하시겠습니까, 작가님? 작가님 먼저. 아, 네네. 양 작가님. 저는 괜찮아 앨리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난해 11월 13일 날 개봉을 했어요. 예. 방송 작가 일을 오래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감독으로 데뷔한 신인 감독이고요. 제 5글자 소개는 네. 어쩌다 감독, 그리고 앨리스 엄마. 네. 이제 자, 우리 막내 작가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표리부동락. 제가 성격이 좀 샤이해요. 그리고 이게 낯선 환경 가운데 굉장히 긴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 보면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일을 할 때는 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주목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뒤에 쓰는 거 뒤에서 스텝으로 하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진짜 적성이 맞아요.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네네. 완전 방송 작가가 체질이시네요, 그냥.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은 주목받는 게 좋긴 하네요. 오늘 괜찮으시죠? 오늘 가장 주목받고 계십니다. 지금. 어저께가 네. 너무 좋았어요. 아,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네. 네. 어쨌든 저희가 사실 이제 이렇게 모인 게 네. 어제가 위튜브 시상식 날이었어요. 맞습니다. 내가 연출한 작품으로 상을 받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렇군요.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상금도 좀 만족스러웠는지 그 나를 대접해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네. 만족스러우셨는지. 아, 네. 상금은 엄청 만족스러웠고요. 그래요? 우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대상 받을 줄 몰라서요. 아,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게 된 네. 우리 작가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가 사실 유튜브 영상제 때문인데 네. 유튜브 시상식이 이제 도대체 뭔지 네. 뭐가 이제 유튜브 온라인 영상제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영상제 소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특명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 취향과 검색, 시청 습관, 기타 등등등으로 무한 알고리즘교에 빠져있는 유튜브 시청자들을 구할 수 있는 착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빵빵한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압도적 감사, 뚝심실행, 방송작가 유니언, 감다살. 보기만 해도 인류애가 샘솟는 착하고 순한 맛의 콘텐츠 공모전, 위튜브. 전국 8도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사회가 나누어야 할 가치, 지난 1년간의 공모전 여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수상작 온라인 영상제, 지금 right now 시작합니다. 자, 온라인 영상제 첫 번째 순서는 숫자로 보는 위튜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집만한 판넬을 네. 준비했습니다. 아주 아주 잘. 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실제로 보면 좀 작아요. 네네네. 자,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위튜브 온라인 영상제가 어떤 행사인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자, 숫자 2.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짠!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얘기했어요. 지금. 참여 기관 수. 아, 참여 기간. 참여 기관. 자, 참여 기간 첫 번째 일단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제 주간 기관. 이게 이제 저도 몸담고 있는 방송작가 유니언. 그리고 이제 보조를 해주신 분들이 우리 금융산업공익재단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라서 좀 알아봤는데요. 무려 33개의 금융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만든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익재단이라고 합니다. 금융교육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회공헌단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는 아낌없는 박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이 없었으면 사실상 이제 행사가 불가능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할 정도로 이 두 개의 참여 기관들이 온라인 영상제를 주관해 주셨고요. 네. 자, 305는 뭐냐면 위튜브 프로젝트를 제작한 기간입니다. 저희가 305일 동안 작년 5월 14일에 공모전 모집을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장기 기간 동안 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 저 혼자 계속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하나도 못 맞췄어요. 저 참여 기간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이 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다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맞추는, 그죠? 있어요, 맞아요. 맞추는 게 더 이상합니다. 23은 저 알아요. 이건 23. 알고 어떻게 알아요? 총 선정 작품이 23편이요. 맞습니까? 선정자 총 23편의 작품이 네.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1등, 2등, 3등. 아, 그렇죠. 네, 위너들. 대상, 금상, 금상이신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1억 5천. 이거 좀 큰데? 이거 상금 아니야? 아까 이 작가님이 엄청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상금 만족스럽다. 대상 상금 1억 5천? 1억 5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자, 1억 5천이 뭐냐면 뭐죠? 총 제작 지원. 저희가 전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제작 지원금을 이제 해주셨고요. 공모전 선정 작품에 대해서 1억 5천을 총액 지원을 해주셨고 네.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한테 이제 일을 좀 주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상금은 이만큼은 아니지만 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작 지원금까지 이제 다 합치면 이 정도 금액을 지금 공익재단에서 이제 도와주셨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좋고요. 자, 43,000은 뭘까요? 조회수. 오? 아, 총 조회수. 아, 총 정확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작품들의 총 누적 조회수. 그렇군요. 이게 이제 43,000인데 네. 사실은 이제 워낙에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 자체가 어려운 제작 환경 하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만들자.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뭐 개선하기도 하고 네. 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행사 취지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행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한테도 좀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의지가 없어. 참여하고 싶은데 의지가 이런 쟁쟁한 분들과 함께라면은 저는 의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대본을 받고 네. 방송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저희가 숫자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뭐죠? 500만. 500만 뭐예요? 500만이 네. 작품을 제작했었던 그 각 팀의 네. 제작 지원비로 지원된 숫자예요. 아, 500만 5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렇네. 저도 방송 제작 해봤는데 500만 원으로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다 500만 원 갖고 맡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솔직히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와.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뭐 감사했는데 네네네. 감사히 이런 기회가 왔으나 뭐 사실 이런 기회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좀 인건비도 많이 드리고 넉넉하게 좀.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뭐 여전히 늘 하던 것처럼 도와줘를 해야 했던 네, 그게 조금 아쉽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 작가님은 작품 자체가 좀 다양한 현장을 다녀야 되는 네네.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곽 작가님 같은 경우는 로케가 또 많아요. 맞아요. 부산 가고 뭐 서울 가고 이런 데 세트는 제가 지었고 세트를 지으셨어요? 네, 같이 촬영했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그 감독님이랑 같이 제작을 했는데 우드락으로 잘라가지고 친구 사무실 그 바닥에서 지었고 와. 네. 아, 진짜 능력자들이네. 500만 원으로 세트도 찍고 촬영도 하고.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직접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네. 이제 부산에 있는 강아지를 찍을 때는 그 세트를 그대로 차에 실어가지고 저희가 자차 운전을 해서 들고 가서 그냥 가정집에 배경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아 그래요? 네. 정말 이곳 엄청난 능력. 의지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원한다는 거죠. 이분들은 능력자고 발품 다 팔고 이게 일단 쌍피가 다 가능하시니까 대단한 이게 거예요. 사실 방송 작가니까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작비 맞추는데 도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대상 받을지도 몰랐잖아요, 만드시면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아. 엔딩 크레딧을 보면 제 이름이 한 16번 정도 나와요. 그 정원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시비가 붙는 장면이 있는데 정원이 보호자도 저고 맞은편에서 소리 지르는 아주머니도 얼굴은 안 나오는데 저고 얼굴 안 나고 굉장히 배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맞아요. 문 열고. 저거 뭐 녹음하는 것도 뭐 화내는 사람도 저고 제가 이렇게 1인 다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의 오. 업보라서. 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제작 현장에서 좀 제작사 대표님들 마음도 좀 알아드리고. 봐봐, 이게 다 해내기가 또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자 없으면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재단에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많은 작가분들을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네. 사실 20년씩이나 한 직업에 머문다는 게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그쵸, 정말 다르죠. 그래서 힘들죠. 이번에는 아예 감독까지 하신 분들이니까 네. 왜 내가 이 방송판에서 여전히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나 이런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작가님들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있지만 이런 거 솔직히 친해도 물어보기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저한테 마이크가 주어졌으니까 거침없이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원고료예요. 그리고 이게 뭐 글자 수로 받는 건지 뭐 장수로 받는 네. 건지 오늘 뭐 주로 돈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알아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트리거라는 디즈니에서 나온 시리즈물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작가님이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다큐 작가님이셨는데 왕 작가님이셨는데 그런 드라마 작가를 계속 꿈꾸면서 아, 거기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여기서는 왕 작가인데 거기서는 이제 되게 막내 작가 취급받거든요. 그렇죠. 이게 장르마다도 이런 대우와 이게 좀 그런 또 좀 돈적인 게 많이 다른지 그런 거 좀 궁금한데 원고료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저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 많은데 예. 많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네. 네네네. 제가 서울에서도 일을 해봤고 지역에서도 좀 더 일을 해봤는데 지역에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서울하고 지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방송사마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서울하고 지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어요. 제가 지역에 있다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지역에 있을 때는 몰랐죠. 근데 서울에 가니까 당연히 제가 연차가 있으니까 그 페이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역에 왔는데 너무 메인 작가도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방송사는 제 경력의 반을 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차인데 10년 차 페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가냐면 면접 보고 이게 다시 보통 방송 작가들이 경력이 있으면 이렇게 필기 시험을 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장문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꽁트 쓰는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도 반토막을 깎고 페이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지역 방송에 그런 데가 있어요. 20년째 방송님 작가님한테 시험을 보게 하고 거기서 또 경력을 깎아서 페이를. 네네네네. 그런 방송사도 있어요. 와. 저는 주로 다큐를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다큐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큐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힐링되는 거, 치유되는 거, 그런 것들을 약간 경험을 하면서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할 얘기들을 좀 이 사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하는 거, 좀 약간 그런 데서 의미를 찾으면서 좀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 작가님은 그러면 지역에서 작가를 하면서 뭐 서울에서 못 느꼈던 어떤 특별한 보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려나요? 있으려나? 다행히 있어요. 네. 이게 저는 되게 철없을 때 사실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라디오 작가로 일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저도 TV를 하면서 지역에서 매거진이나 다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이 지역에서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재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역의 이슈나 지역의 사건과 지역의 사람들을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직은 지역 방송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당사자들의 피드백이 뭐 고맙다거나 좋았다거나 이런 피드백이 있을 때 제일 보람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방송 작가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 현장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혹은 이거 이제 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사고를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들도 뭐 저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지만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느꼈던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막내 작가님. 사실 방송 현장에서 방송 사고든 뭐든 어떤 위기든 방송 작가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다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저희는 막 소도 구해오라면 구해올 수 있고 소요? 갑자기 정말 그런 일들이 많고 김치 100포기 구해와라면 저희 다 구해올 수 있고 근데 특히 예능 작가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너희는 드라마도 아닌데 그럼 방송이 다 조작이야? 너네는 뭐 해? 예능 작가 하는 일이 뭐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심층적인 이야기나 깊이 있는 감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어떻게든 웃고 넘겨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는 되게 많은 분들이 폄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기도 하다고 느껴가지고 저는 예능 작가로서 자부심이 커서 힘들어도 아마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요즘 무한도전 짤 그리고 뭐 짤 많잖아요. 이 기억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단가? 맨날 틀어놔. 속이 많이 시끄러운가? 5분 슬싹 보고. 그런 거는 진짜 사람들의 예능은 약간 이거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주는 차원에서도 이제 방송 작가 일이 굉장히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사실 이제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진 않겠지만 우리 정원이도 있고요. 그래서 내 직업에 자부심이 강한 분들 같으면 뭐 내 직업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세 분은 아들이나 딸이 방송 작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굳이? 굳이 두 글자. 표정이 너무 굳이야. 아, 왜? 어. 네. 엄마를 보고 느꼈어. 너무너무 하고 싶어.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보였지? 그럼 바로 꿈을 접을 것 같아. 엄마의 이런 표정으로. 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본인은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이 방송 작가 일 자체가 쌓이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번 다큐처럼 대상도 남고 작품도 남고 아, 남길 수 있잖아요. 쌓이는 건 아니지만.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도 쌓이고. 네. 그래도 굳이? 그래도 그지. 정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아이들이 다 컸어요. 다 컸는데 단언컨대 둘 다 이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컸기 때문에 네,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어떻게 이 걱정하지 질문은 않고 왜 넣은 거야? 지금. 네. 네. 정 작가님은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해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직업도 하다가 작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틸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식 농사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그걸 해낼 수만 있어도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나 봐? 라고 하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권장도 할 것 같고 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양 작가님은 저는 요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다 컸어요. 근데 남자아이 둘인데 둘이서 이제 어릴 때 둘이서 엄마 아빠 역할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첫째가 엄마를 따라하는데 엄마가 보통은 이제 뭐 음식 만들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가 노트북을 막 두드리면서 조용히 해! 엄마 바빠! 이걸 따라하는 걸 보고서 그때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랬었나? 근데 저는 제가 작가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게 일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사실 봐서 그런지 그렇게 따라한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희 첫째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적으라고 할 때 엄마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같이 적으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일할 때 행복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막 노트북 치면서 조용히 해! 라고는 했지만 행복해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가 방송작가라는 얘기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하고 다녀요. 뭐든지 해결하는 이 만능키 방송작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네.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공익영상 공모전 유튜브 자체가 네.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영상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상 수상자분 그리고 금상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은상 수상작이 4작품이 있거든요. 네. 일단 그 4작품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나보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지현 감독의 프로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 노동공제회 풀빵 소속 노동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2025년에도 노동자 연대는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하나 감독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입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 이방인이 되어버린 노년층의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뱅킹, 모바일 택시 호출까지 미션 수행이라는 예능적 요소를 통해 세대 간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양승열 감독의 기후소송 12살 청구인 한재아입니다. 아이돌 댄스를 추고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평범한 일상과 함께 기후위기 활동가로 활약 중인 초등학생 한재아 양의 활약을 담았습니다. 한재아 양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성세대의 동참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임태중 감독의 이프입니다.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는 일상 속 재난들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전 전문가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 위트 있게 전달했는데요. 아는 만큼 안전하다는 당연한 진리, 더불어 재난교육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상기시킨 작품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연출자이자 작가 또 뭐 1인 다역을 하셨던 이제 우리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본인의 작품을 더 재밌게 또 깊이 있게 감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작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민지 작가님부터 작품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작한 작품은 예쁜 우리 새끼라는 제목이고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제 정원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진도 믹스견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호소에 가면 되게 다양한 견종들이 있지만 품종견들은 빨리빨리 입양이 되는데 거의 끝까지 남아있다가 안락사 되는 아이들은 믹스견이 많아요. 그리고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도 얘를 입양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대우를 길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입마개 하라고 소리치시는 분들도 있고 반려견 동반 식당이라고 하는데 얘는 품종견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키로수 제한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예쁜 우리 새끼라는 그 제목 자체가 미운 우리 새끼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각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강아지들 셋이서 토크쇼랑 VCR 형식으로 미우새를 패러디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쁜 우리 새끼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실제 남의 집 귀한 자식, 이제 어린이들 목소리로 이제 그 친구들이 나레이션을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제작한 작품입니다. 저도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게 진짜 실제인가 싶었는데 카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원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완전 나만한 개가 있어 이미 카페 안에 20kg 넘는 강아지. 네. 그 스탠다드 푸들인가 엄청 큰 개는 안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있는데 정원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데.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많이 있고 저희가 부산 촬영을 해야 돼서 숙소가 필요했을 때도 반려견 동반 숙소를 이제 필터링을 해서 그 한 30-40개 정도를 알아봤었는데 네. 저희는 아마 믹스견 보호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반려견 동반이라고 써 있어도 꼭 비굴하게 메시지를 보내요. 저희 아이는 믹스견이고 몇 킬로인데 이 아이들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입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입시를 한 적이.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오히려 너무 좀 심각하게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불편할까봐 영상을 쭉 보시게 만들려고 각색을 많이 했죠. 그렇군요. 입마개 시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는 막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 더 좋은 데 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하윤이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잦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개들마저 차별을 이렇게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다큐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꽃님 작가님 네. 작품 같은 경우 이제 레디백인데 네. 어떻게 작품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요 작품은 제가 이제 경주에서 지진을 직접 겪기도 했고 그 이후에 재난 대응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육과 기록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여서 마침 이제 유튜브라는 기회가 있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요. 레디백은 이제 재난의 발생부터 회복까지 그 재난 사이클 안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그 태도들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사실 저도 작품 보면 이제 레디백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네. 근데 제가 정말 똑같은 모양의 레디백이 차에 있거든요. 그럼 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갖고 나갈 수 있는 뭐 네네네. 약품이나 이런 거 이제 넣어놓는데 네. 좀 약간 반가웠거든요. 네네. 아, 그게 그래? 굉장히 좋은 비상 배낭이죠. 아, 그래요? 네네. 아. 차에 하나씩 두시면 레디백에 들어가야 될 제품 중에 뭐라고 해야 되지? 제품? 물건. 물건 중에 네.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USB에 사진을 담고 힘이 날 수 있는 어떤 액자나 사진을 꼭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필요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그동안 내가 막 20년, 30년 살아왔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추억까지 사라지는 그 상실감이 정말 클 수 있겠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네. 크죠. 특히 구례 수해를 겪으신 분들 중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사진들을 요즘은 다 파일로 저장을 하고 계신데 그걸 이제 들고 나가실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외장을 빼서 조금 높은 데 올려두면 되겠거니 하고 나가셨는데 사실 완전 침수가 되어서 건지지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쌓아온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지신 거여서 그때 내가 비상배낭을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해뒀을 텐데 당황해서 뭘 들고 나가야 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난을 주제로 순환랩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가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사진, 휴대폰 안에 이제 사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진, 책 뭐 이런 것들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생각 못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것들은 날아가면 이제 찾기가 어려우니까 비상 배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전 유한인 사춘기 다운 증후군 그 사춘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그 유한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도 그냥 사춘기를 겪는구나. 그 사실이요. 저는 유한이를 좀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좀 약간 충격 아닌 충격? 그걸 받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내 안에도 이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 안에 평범한 아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유한이가 거울 보면서 방송 댄스를 막 출 때가 있어요. 아, 근데 내 모습은 내가 사춘기 때 그랬거든요.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지. 막 치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웃기고 사랑스러운데 나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약간 이입이 되는 거예요. 유한이. 저도 춤선이 막 대단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거울을 보는 그 순간 무아지경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만큼은 약간 사춘기의 그런 예민한 거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다룰 때 다큐가 많이 좀 다루는 게 이제 아픔이라든지 맞아요. 슬픔이라든지 편견에 의한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저는 소재들도 뭐 메이크업을 유한이가 굉장히 좋아한다. 네. 왜냐면 사춘기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겪을 만한 일들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친구와의 어떤 관계. 갈등, 화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가까이서 포착하지 않으면은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작품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소재 자체가 당사자성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그랬을 때 사실 잘못하다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욕심이 사실 들기 쉽잖아요. 좀 극화시키고 싶어하고 과장되게 하고 싶어하고 이런 욕심들이 사실 생기는 게 쉽고 근데 유한이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좋게 봤던 게 그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예뻐 보이고 싶고 요 감성을 참 자연스럽게 잘 드러냈다는 부분에서 저는 참 너무 좋았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유한이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참 착한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면서요, 방송국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극적이어야 한다. 시청률을 의식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 시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냥 자극적인 거 빼고 심파적인 거 빼고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거 빼고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상 받으신 거예요. 그거 답했더니 좋은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방송놈들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청률 높이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말이야. 네. 저 방송국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저 계속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유한이가 조금 행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3층, 5층 이렇게 두 가족이 같이 국수도 먹으면서 사는 그 환경이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그 안에서 뭐 어떤 다툼을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거는 유한이가 갖고 있는 어떤 좀 특별한 경험이고 행운이다. 그래서 유한이가 이렇게 더 사랑스러울 수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랑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장애인도 그렇고 성소수자나 또 난민들이나 대할 때 차별은 물론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어떤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동정이 될 수도 있고 맞아. 또 지나친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2부를 보시면은 유한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워가요. 그래서 저는 유한이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은 확실히 성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크기나 어떤 사람을 수용하는 크기나 맞아요. 공감의 능력이나 그런 게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는가는 우리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엔 유한이었고 또 작가님 말씀하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사실 다른 존재라고 하면 동물들도 우리랑 좀 다른 존재인데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뭐 작가님도 곽 작가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셔서 작품을 만드셨을 텐데 저는 보면서 제작을 해봤던 입장에서 가장 현장에서 다루기 힘든 대상이 애들하고 동물이에요. 그렇지. 말 안 됐지. 근데 곽 작가님 작품에는 그 둘이 다 나와요. 동물이 주인공인 영상인데 거기에 더빙을 애들이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만들 때는 무조건 어쨌든 보호자니까 동물들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꼭 지키고 싶었던 게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지 어떤 말을 하는 건지를 잘 안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너무 경직된 스튜디오에서 하는 순간 사실 저만 해도 갑자기 녹음실에 들어가서 나레이션을 하라고 하면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소형 녹음기를 이제 채워가지고 일단은 빵 같은 걸 먹으면서 계속 놀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차고 이제 옆에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많이 계시지만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수음 2개를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제 거꾸로 뒤집은 채로 녹음한 내용도 있고. 아, 진짜? 네, 그래서 그걸 집에서 거실에서 놀면서 찍었거든요. 어떤 것들은 끌어다 쓴 것들도 있고요. 저희끼리 놀다가 얘기한 거를 발음이 비슷해서 끌어다 그래서 쓰기도 하고. 자연스러웠구나. 네. 되게 즐겁게 찍었어요. 자, 저희가 이제 공모전으로 처음 작가에서 감독으로 변신하신 분들 이제 모시고 네.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연출한 작품으로서 만나신 여러 어려움들, 네. 감상들 이런 거를 빠르게 네. OX 질문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름하여 첫 연출은 너무 어려워입니다. 첫 연출은 너무 어려워. 훅 들어오네. 괜찮았어요. 이 방송 작가님이 노래도 가능하구나. 네네네. 춤을 추는 줄. 그럼요. 자, 첫 연출은 너무 어려워. OX 네. 팻말로 답변해 주시고 부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욕이 우러나온 적이 있다. 단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는 없어요?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저랑 어. 그 신두찬 감독님이랑 2명이서 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여서 오, 편안하셨군요. 네, 뭐 아. 딱히 왜 그래요.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네. 감독님과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네. 어떤 순간에 두 분은 욕이 막 치밀어 오르셨나요? 어떤 순간에? 장마철이었는데 강아지들 그 야외 인서트를 딸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분명히 아침에 일기예보 확인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비가 오는데 특히 그 강아지들이 못 들어가는 공간들이 제한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야외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신기하게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한 4-5번씩 시도해서 찍었던 촬영도 있고 부산도 2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우아한 얼굴에서 어떤 욕이 보통 올라옵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욕을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애들이 있으니까 욕은 못하지만 그 촬영하시는 감독님이랑 허공에서 눈이 마주치면 서로 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눈빛으로.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떨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한테. 네네. 내가 이걸 왜 했지? 네, 그래서 좀 욕은 아닌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다. 네네.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나 솔직히 수상 기대했다. 하나, 둘, 셋. 세모는 또 왜요? 네, 뭐죠? 수상을 기대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게 저는 아이템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이라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장의 경험이나 이해가 없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이라서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템으로 보면 상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아이템 탓에 사실 사람들이 재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회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영상을 사실 예쁜 강아지 영상 보고 유한이 얼굴 보고 싶지 재난 얘기를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화제성이나 뭐 조회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전혀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정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작가님은 근데 수상을 기대 안 하셨다고 하기엔 너무 두 편이나 찍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찍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수상을 전혀 기대 안 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니까 저 정말 이번 작품 하면서 작가님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도 작가가 필요해. 네. 그래서 피드백이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예상을 못 하셨군요. 네. 근데 대상까지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우와. 네. 그럼 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강아지하고 애기들이니까 이거 무조건 상 탄다. 일단 강아지 썸네일은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죠. 전체 그 참가자 라인업을 보니까 유일하게 동물이 주인공인 게 저희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랑 또 진도믹스 겸 믹스 겸 보호자들은 되게 한이 많아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좀 서러움을 많이 겪고 항상 막 하얗고 작고 귀여운 품종견들이 막 모든 우리가 사는 뭐 사료 모델도 다 걔네들이 하고 그렇죠. 네. 뭐 목줄 모델 다 걔네들이 하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분명히 텍사스 소떼처럼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줌의 코어를 믿고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근데 먹혔다. 네. 정말 조회수가 압도적이었다. 그 밑에 그 댓글만 봐도 다들 이 작품이랑 상관없이 본인이 겪은 한을 얘기한 나는 이거 겪었고 뭐 저거 겪었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약간 거기에 기대하려는 마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역시 기획의 승리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차기 공모전에 제작비 상금 2배로 오르면 나 솔직히 배 아프다. 하나, 둘, 셋. 난 당연히 다 0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요? 선물이야. 네. 아니, 이분 진짜 배 안 아파요? 아니 이게 저는 주변에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 하라고? 네, 하라고. 유튜브 해야 된다. 너 해라. 근데 이게 그 제작비나 상금이 오르면 제가 면이 서겠죠. 내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기 출신이야. 내가 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들한테 좀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타심들이 좀 남다르시네. 저희는 이제 보통 서바이벌 프로그램 만들 때 내가 시즌 1을 만들었는데 시즌 2 상금이 오르면 그거는 제가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 만들어서 상금이 오르는 거라서 내 성과이기 때문에 너무 뿌듯할 것 같고 이런 첫 공모전이나 첫 서바이벌 시즌을 만든 작가들의 가장 큰 굴욕은 그 다음 시즌이 없는 것 아니면 상금이 내려가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가님들이 이 와중에도 다 제작진 마인드. 그렇네. 완전 출연자랑은 다르네. 쟤가 나보다 출연료 많이 받았어. 쟤 내려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우리 작가님들은 제작진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차기에도 이제 공모전에 응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된다. 꼭 이제 수상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영상 제작하시면 도움이 된다 싶은 팁이 있다면 좀 같이 좀 이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곽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방송을 하면서 광민지 작가의 무슨 작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작가들은 타협하는 게 일이고 좀 양보하고 이 안에서 타협안을 찾는 게 일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까지 만들어도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그런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평소 현장에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약간 내 인생에 이런 때가 또 언제 오겠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만드시는 것이 각광받는 유일한 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은 그렇게 팁인 것 만드셨으면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정 작가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작가님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었던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라. 네,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이 방법입니다. 작가님.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방송 작가라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작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 저희가 이제 공모전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번 위트브 공모전이 나한테 남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 소감을 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대상은 맨 마지막에 하시죠? 네. 네. 막내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수상소감 때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위투브 공모전을 발견하고 신청을 했을 때가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거에 기획비를 못 받아서
일단 돈이 없었고 생활비가 없었고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어요. 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도 만들었고 정원이 사료값도 벌었고 상금으로 조금 간식값도 벌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남긴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 지역에 있지만 조금 더 도전해봐도 좋겠다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 같은 걸 얻었고 비수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죠. 제가 생각한 게 잘못은 보다도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네. 근데 뜻하지 않게 대상을 받으니까 상을 받은 것도 좋았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구나.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심사평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편집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심사평을 딱 내가 의도한 대로 해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예, 보람됐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위투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 공모전 영상을 보면서 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방송 작가들이 협업을 하면서 또 그동안 사회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져오던 것들이 이렇게 녹아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또 우연히 그 방송 작가분들이 이제 세 분이 다 1, 2위를 다 하셨지만 이 비정규직 다른 노동자들 역시나 이런 기회가 많이 이제 생겨서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볼까. 네. 결국에는 본인도 나오겠다. 그러니까 앨리스 만들었는데 이거는 75분짜리 만들었는데 나머진 껌이다. 약간. 자, 위튜브 온라인 상영제 이제 본 작품들의 상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우리 온라인 시청자분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실 텐데요. 뭐 제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든지 이제 상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쁜 우리 새끼 마지막 장면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는데 거기 보면 16개의 이제 퍼즐 같은 믹스견 아이들이랑 이제 가족들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배치하는 거에도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어디에는 황구, 뭐 어디는 까마네, 어디는 믹스견을 이렇게 그 배치도 엄청 신경 썼고, 그리고 진돗개는 아이랑 같이 키울 수 없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파양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뭐 1인 가구부터 아이가 있는 집이랑 그 가족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한 판에 사진을 요청드릴 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진도 제공해 주시고 했어가지고 정말 온 마을이 만든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 작가님.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되게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 영상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현장 활동가들이 배낭에 뭘 담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무엇을 담아야 할까 같이 한 번씩만 고민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하나 가지고 생각이 달라진다거나 뭐 인식이 바뀐다거나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네. 착한 사장님께는 돈줄, 착한 채널에는 여러분 구독줄 내주셔야겠죠. 위튜브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영상제가 계속 또 이어지고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을 위한 위튜브 프로젝트가 이제 1년여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작가 유니온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을 비롯해서 참여해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공모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이어지는 우리 수상하신 새 작가님들의 수상 작품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튜브 2회를 정말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튜브 2회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제발. 안녕.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보호소에 가면 많은 강아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빨리 새 가족을 찾고, 어떤 친구들은 오래 기다리다가 사라져요. 저도 오래 남아있었는데 운 좋게 가족을 찾았어요. 저는 흥이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제 친구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너가 진행자야? 맞나? 맞히는 거야? 몰라. 자기소개 먼저 할까? 돌아가면서 할까?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윤이입니다. 그럼 제 일상 볼까요? 안녕하세요, 5살이고요. 나도. 저는 흥이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엄마 아빠랑 셋이 살아요. 여기는 저희 집 근처예요. 제가 좋아하는 안양천이에요. 저는 시흥에서 발견돼서 흥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흥에 안 살아요. 흥이 많아서 흥인 줄 알았는데 흥은 없어. 흥? 요즘 안양천에 줄 풀고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거나 아니 다른 친구들을 놀래킬 수 있어요. 벌써 무섭다. 울타리가 없으면 오픈잇이 안 돼요. 안 돼요. 좋아하는 것은 카페 가기인데 새로운 곳이 생겼어요. 저도 갈 수 있어서 아빠랑 같이 가볼 거예요. 도착!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강아지 안 되세요? 여기 반려견 동반 된다고 돼 있던데. 근데 이 친구는 안 되세요. 왜요? 애가 너무 커가지고. 저 친구는 근데 더 커 보이는데요? 진돗개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좀 무서워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얘도 반려견이잖아요. 근데 반려견 동반은 맞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왜 안 들어가지? 흥이 더 재밌는 데 갈까? 응. 흥이 가자. 속상해. 속상해. 단골 카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새로운 데 못 가는 건 아쉽지만. 아는 사람이요? 몰라. 하지만 반가워. 사람 보면 조금 더 반가워. 이제 엄마를 데리러 가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사람이 계속 나와. 엄마다! 축하해. 좋겠다. 스케줄 끝. 여기는 제 전용 소파예요. 영원히 당근 금지예요. 흥이의 하루 끝. 그럼 제 영상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정원이고 5살입니다. 2년 전에 저희 언니랑 가족이 되어서 남산 아래 해방촌에서 언니랑 둘이 살아요. 우와, 남산이다. 나도 아직 안 가봤어. 해방촌에는 맛집도 많고 외국인도 많아요. 저는 반려견 순찰 때인데 저는 산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쑥스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서운 것은 얼음 달크락 소리와 왕파리입니다. 맞아, 왕파리 무섭지. 벌도 무섭다. 좋아하는 것은 우리 동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벽에 붙어야 돼. 어린이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 있다고 해서 언니 다리 뒤로 숨어. 깜짝이야. 타셔도 돼요. 아니, 내리시면 안 돼요? 저희 목줄 짧게 잡고 지금 벽에 완전 붙어 있거든요. 애가 물게 생겼구만은. 너 물어? 아니, 뭘 물어.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셔야지. 무슨 엘리베이터를 데리고 타. 속상해. 속상해. 다녀왔습니다. 집에 오면은 이제 발을 닦고 언니하고 수박을 나눠 먹고. 나도 수박 좋아해. 난 수박 가운데를 좋아해. 우리 언니는 가장자리를 좋아하더라. 수박을 나눠 먹고 TV를 봐요. 언니, 나 앉았어. 자던데. 앉았어. 잤는데. 이제 치카를 하고 진짜로 자요. 안녕. 아까도 잤는데. 앉았어. 드디어 하윤이. 와, 부산 바다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하윤이입니다. 나이는 2살이고요. 동생이잖아. 차격 선수인 언니의 마음을 맞춰서 같이 살게 됐어요. 오, 와, 빵야. 여긴 강할리의 해수욕장이고요. 부산의 자랑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오네. 나도 가고 싶다. 강할리에 오는 친구들은 꼭 알아야 되는 점은 모래응가를 싸면 꼭 치워야 돼요. 맞아, 산에도 꼭 주워야 돼. 밤에 아무도 안 봐도 꼭 주워야 돼. 여행 온 친구들도 꼭 지켜주세요. 불꽃축제 할 때는 무섭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쁩니다. 꽁꽁축제 무서워. 아가씨. 응? 아니 그 마이 큰 개를 입마개도 안 하고 데리고 나오면 어쩌지? 저희게는 입마개 하는 종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요즘 텔레비에 싹 다 나오는데. 아니에요. 입마개. 무서워. 아니 요새 쬐깨나고 귀여운 아들도 많지만 뭐 저렇게 귀여워. 진짜. 나도 들어봤어. 나도. 하윤아, 그럼 더 좋은데 산책 갈까? 응. 속상해. 우와. 우와, 누구야? 오빠다. 이름이 뭐야? 하이. 안녕. 몰라. 우리 오빠는 진짜 멋있어. 친구들을 살려주거든. 어떻게? 오빠는 헌혈건인데 우리 오빠가 한 번 헌혈하면 아픈 작은 친구
펫을 살릴 수 있거든. 우린 쬐깐해서 다 못한다. 우와. 나는 헌혈을 못하지만 띠띠리 잘해요. 강아지 운동장구나. 와, 신나겠다. 냠냠이 먹고 또 띠띠해. 띠띠 얌얌, 띠띠 얌얌, 띠띠 얌얌, 띠띠 얌얌. 노래 잘하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 식구가 같이 다녀요. 비가 진짜 많네. 맞지? 비 와서 커플 옷 좀 입어봤다. 오빠랑 언니랑 신나게 놀다가 침대에서 다 같이 자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전국의 예쁜 우리 새끼들과 늘 가족들로부터 출연자분 의상 괜찮은지 찍다. 이름표가 너무 밑에 아니면 흥이도 그치 어머니 아이고 촬영이 쉽지 않지. 아이 쉽지 않아. 오늘 뭐 하는지 알아요? 강아지로 녹음할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을 뭔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포즈를 함부로 틀면 안 돼요, 그렇죠? 강아지 죽을 거면 다른 사람부터 있잖아. 모래바를 싸면 가자다. 5살입니다.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앞으로. 먼저 가세요. 아가씨. 응? 이마이 큰 개를 입마에도 없이 데리고 나면 못 잡니까? 너무 열받아. 너무 스트레스받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 우선 고민이 되죠. 넣을 게 많아서. 어렵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건 뭐지? 나를 증명해주는 물건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챙기는 평범한 레디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기도 양평에선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차들이 침수됐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양동이로 부수는 거.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진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서울 면적의 41%를 태우며 가장 큰 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기후재난의 시대.
나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배낭이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비상배낭에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재난 대응의 사이클을 따라 여행을 시작한다. 2020년 섬진강 수해를 겪은 구례. 직접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만나보자. 안녕, 반가워. 비상배낭. 복구가 가능할까? 회복이 가능할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처참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피해 현장 곳곳이 지금도 떠오르죠. 산사태가 나고 마당으로 흙이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간밤에 비가 정말 억수로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옆집에 할머니가 나오지 않으면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업고 나오고.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고 뭐 다른 것이 중요해서 그걸 챙기는 그 시간에 빨리 대피해야 된다. 울진 피해가 났을 때도 국민들과 함께 작은 돈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직접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저희는 지금 한 3년째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해서 아이들이 구례 수해를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구례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더 깊게 남을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하고, 우선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급 상자,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외장 하드에 옛날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앨범까지는 안 챙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라이터를 3개나 챙겼어요. 3개나 챙긴 이유는 이걸 챙기지 못하는 주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식표를 생각했어요. 인식표. 비상 상황에 오면은 그냥 뭐 입던 옷 그 상태로 그냥 빠져나오는데, 나는 몇 살이다, 내 비상 연락처는 어디다,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은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상황 대처하는데 유익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수성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피해가 클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아픈 지구가 될 수 있고, 또 작은 걸로 내가 우리 마을이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같이 공존하는 존재로 가는 이런 의식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례를 떠나 만난 사람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긴급 구호 활동가. 긴급구호라는 건 우선 가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빠르게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어느 정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 곳이 보이는 거죠, 틈이. 여기서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겠다. 수해 같은 경우는 사실 씻기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릴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목욕 쿠폰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할 때도 있는 거고, 정말 시원한 이온 음료를 원한다면 바로 마트를 가던가 해서 바로 사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현장에서 봐야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간대별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고령화, 그리고 지역이 어쨌든 소멸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에 재난이 닥쳐서 사실 복합 재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를 1대1로 좀 케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원 체계 자체는 이제 밥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면 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마음들이 사실은 좀 괴리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보내고 물건을 보내는 재난 지원 방식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정말 많은 물적 자원들을 넘쳐나는데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군청에 뭐 체육관, 뭐 대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 넘치는 정도로 물건이 왔는데 그걸 나눠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이어 봤자 뭐 10여 명일 텐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한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안 바뀐다면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배려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아레나 경기장에 대피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헌옷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좀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책상 2개를 붙여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한두 분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들고 보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걸 보면서 적은 옷들이지만 저게 옷걸이에 이렇게 쫙 걸려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서서 어르신 입을 만한 옷 있으면 좀 입어보세요. 아니면은 좀 옷 보고 저 어르신이 맞을 것 같다 하면 좀 텐트로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배려인 셈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물품으로 생각을 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이제 옷걸이를 생각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헌옷들에 대한 옷걸이도 있지만 실제 텐트 안에도 그렇고 옷걸이나 빨랫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젖은 옷을 걸어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텐트 그런 이제 대에다가 올려놓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요건 휴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진인데 2019년도 강원도 고성 산불 났을 때 어르신들의 얘기가 지금도 계속 제 뇌리에 남아 있는데, 부모님 사진, 그리고 자제분들 뭐 입학했을 때, 뭐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클 때 모습 사진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평상시 그 재난 대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좀 고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옷걸이 그리고 이제 사진, 이렇게 추억, 가족 뭐 이런 의미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구호가 끝나면 회복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심리 지원과를 만났다. 끝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재난은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재난의 후유증은 지속되기 때문에 마음의 상흔 같은 거를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활동들이 사실 재난심리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재난 직후에는 이런저런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또 예민해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피소 안에서는. 그래서 아이들과 저희가 아이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일상적인 놀이 활동, 그림을 같이 그린다거나 아니면 몸으로 뭔가 하는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했던 활동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예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거는 정말 접근이 어려운 그러한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저희가 한 3-4번 갔을 때 무엇보다도 이렇게 외진 곳까지 찾아와준,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런 곳에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한 분이 스케치북을 놓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스케치북을 다 채워지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평생을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재난 상황 때 아니면 그 이후라도 회복의 과정에서 전달하고픈 마음이 재난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적인 힘을 좀 일깨워드린 건 아닌가, 또 연결시켜드린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뿌듯함이 있었고,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상실이죠. 상실에 대한 경험.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에게 가까운 누군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무 하나를 심어줬어요. 근데 그게 탔어요. 그분의 연세는 지금 50대, 60대 정도 되고, 사실 이 나무가 자두 하나가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분 전체의 삶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이어온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한 무언가가 사라진 일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실의 경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그 경청하는 태도가 좀 아닐까 싶어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과 연결되는 또 지지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달되고 그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재난 심리라는 게 어떤 심정의 안정과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이제 다시 재난에 대비할 차례. 경주에서 재난 대응 교육 활동가들을 만났다. You'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저희 팀원들은 전부 다 재난을 겪어본 피해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계속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또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살려서 좀 사람들이 쉽게 어렵지 않게 재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스티커북을 재난 대응 교육에 접합을 시킨 이유는 보통 재난 대응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무섭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고 즐겁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교육을 받는데 좀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무조건 즐거운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노인이나 아이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고민을 이 교구에 녹여 넣은 것 같습니다. 교육은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재난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재난 교육의 중요성은 재난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재난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기록 작업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재난의 피해자였고 재난을 겪으면서 느낀 게 굉장한 소외감들을 느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재난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재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낀 것은 이 재난 피해자의 고립감과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보통 재난 이후에는 물리적인 피해는 바로 재건을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건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동체 회복, 그 중에 하나로 그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이 사회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트라우마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기록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정말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감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제가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소설책을 읽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그 고민이 안 되고 내가 괜찮은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피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도 불안하지 않는 물건으로 저는 외장하드를 챙겼습니다. 이건 조금 다르긴 한데 사탕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제게 아니에요. 피난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재난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씩 챙겨보면 어떨까? 사탕 하나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웃을 만들 수 있는 용도로 사탕.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챙겼고, 여성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 책인데요. 2016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국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 내용도 작고 그리고 성인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더라고요. 세심하게 개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매뉴얼북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blanket full of stars to brighten up the darkness of our sleepless nights. I'd find a way to make you smile. But I will break your fall, even if you don't love me. 평범한 레디백이었던 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진짜 레디백이 되었다. 여러분의 비상배낭에는 무엇을 넣으실 건가요? 비상배낭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비해주세요. 유하나, 유하나? 신유한 16살인데요. 조금 특별한 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유한 엄마 김경민입니다. 신유한은 다운 증후군이고요. 16살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좀 걷다가 뒤에 알았지? 어? 그래도 우리 유한이 오늘 7분 했네, 7분. 방학이라 아침마다 유한을 데리고 헬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체중 관리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만에도 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오는 병들도 많고 증후군을 헬스 가면은 두당나게 하고 그 아령 그거는 가볍게 한 10분 하고 그래요. 맨날 하니까 맨날 가니까 뭔가 싫어요. 유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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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묶고 가라고. 유한아. 알죠, 볼 거야. 그리고 너 엄마가 밖에 창문으로 너 볼 거야. 너 안 그러면 엄마가 쫓아서 간다, 신유아. 어? 제가 머리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아프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대답을 늦게 한다거나 방문은 무조건 닫아야 되며 요즘 덥잖아요. 그래서 방문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 가족끼리 다 있어도 혼자서 저기 멀리감치 떨어져 있다든지 혼자 있으면 뭔가 조용하고 그 사고뭉치들이 없어가지고 좋고 뭔가 카페처럼 조용하고 여기 혼자 있으면 그 냉장고에 그 빵에 그런 걸 꺼내와가지고 먹거나 놀거나 그렇게 해요.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잡았다. 진짜요? 작은 걸 아무것도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유한이 위에 언니가 한 명 있고 밑에 남동생 둘이 그래서 총 6식구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낳고 그 다음 임신을 했을 때는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놓고 보니 유한이한테도 너무너무 좋고 동생과 우리 언니들도 좋은 것 같아요. 신인데요. 애들 그 까불고 하니까 혼자 말도 들을게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힘준이거든요. 힘준이는 애가 옛날부터 내가 돌보고 많이 하니까 힘준이 친구인 척 친구처럼 친하거든요. 뒤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뭘만 썼는데? 데이터 신진, 유한이가 어떤 누나야? 있나요? 틀려요. 그냥 말할 때하고 할 때 재밌어요. 아빠가 치킨을 사왔거든요. 닭배를 2개 다 먹어보려고 우리 닭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유한이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댄스 학원 갔단 말이에요. 인상을 잘 받아주는데 뭔가 질투하는 느낌이고 유사한 느낌이가지고 뭔가 힘들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겪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얘는 다운 증후군이고 장애인이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서로 야, 너 할래 말래 라는 순서가 있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유한아 너 해볼래? 라는 이 순서를 그냥 뛰어넘는 거죠.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유한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모습 저 안에까지 확 드러나면서 환하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저게 원래 본 모습인데 그걸 누르고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교육을 해주고 많이 소통을 하고 경험이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기회들을 많이 주어지면은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경험도 많이 시켜주고 소통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한이랑 대화할 때 항상 옛날부터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유한이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유한이한테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조금 저도 어렸으니까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다운 증후군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먼저 선을 먼저 긋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느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자, 배 붙이고. 이거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끝은 아니야? 오, 컸다. 오, 컸다. 유한. 엄청 컸네. 유한이 컸다. 엄마, 애들 보느라 힘든데 딱 언니 없으면 내가 누나니까 애들 조용히 시켜줄게, 엄마. 엄마는 나 가끔씩 도와줘? 근데 중간에 목장 같은데? 이거 하지 말라 해준 거야? 그리고 아빠, 나 종이병도 아니야. 근데 자꾸 종이병 가지 마. 내 힘들어. 그리고 아빠 많이 좋아. 사랑해. 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연이 한번 해봐. 손바닥을 딱 쳐야지.
너 충전기 챙겼지? 학교에서 그거 꽂아놔봐 혹시. 알았지? 얼른 가. 다각형의 특징에 대해서 변, 각, 꼭지점 몇 개인지 다 한 번씩 세워봤죠. 그럼 5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직선을 그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양산희망학교는 양산에 있는 유일한 공립특수학교이고 다양한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도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고 공통 교육 과정에 없는 교육 과정은 진로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등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이는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고 요즘 인기 있는 것, 유튜브, 아이돌, 메이크업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를 올 때도 화장을 하고 오기도 하고 화장을 하고 왔다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우기도 하고 유한이가 말을 잘하고 일단 생활적인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주변 학생들을 챙겨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언니처럼. 친구들이 만나서요? 만나서 잘 있냐고 물어보고 카페 갔다가 바닷가 구경하고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사진 찍고 그럴 거예요. 지금 다니는 희망학교 특성상 우리가 예전부터 다니던 초등학교처럼 집이랑 가까운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옆집에 산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살아서 쉽게 만나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저희와 세인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요. 저희 가족 6명은 3층에, 세인이 가족 5명은 2층에 11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 뭐야? 커피 다 먹은 거야? 아닌데? 있어 안에? 없어. 부모가 또 있고 또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약간 내시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도 부모가 내시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든든하다 그럴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느 세대, 나이가 어리든 또 장애가 있든 나이가 많든 어떤 세대들과 아이들이 좀 소통 가능한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유한이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랄까 차별도 없고 또 배제도 없고 유한이의 유한이다움을 잘 받아들이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은 어떤 그런 학습이다, 또 좋은 배움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죠. 네.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유한이 언니가 발음이 조금 흐려가지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 이제 엄청 많이 지내왔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딱히 불편한 거 없고 언니가 하는 말 다 알아듣겠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들을 때 엄청 저만 잘 알아들을 때도 많아요. 세인 집에서 웹북으로 재밌는 거 보고 랩nom도 먹고 그래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둘이 되게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어떤 이제 놀이를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세인이도 이렇게 주도하고 언니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유한이가 생각하기엔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1살 더 들고 이렇게 더 친해지면서 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도와주고, 유한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인데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기분 나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아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춘기여서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특히 저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혼자 있을 때 오면 안아주고 옛날보다 좀 더 저를 더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사춘기여서 그런가? 사춘기라고 뭐 달리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 비벼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뿌리자 마세요. 네네네. 마늘 갖다 주기 바랍니다. 시금치가 조금 한 단 요만큼만 사가지고. 초록색. 네. 당근을 올려주세요. 4개도 나머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늘을. 양념장 가져갈게요. 유한이 뭐 가져갈래요? 요거 가져갈래요? 요거 가져갈래요?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거 새우 큰 거. 이건 뭐야? 가 아니라 그냥 파마 해보세요. 우리 팀이니까 같이 가고 그러니까 좋아요. 같이 붙어있으니까 좋아요. 유한이 언니 항상 웃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인사해줘서 고맙고 내가 다음에는 더 언니한테 잘해줄게. 고마워 언니. 감독님 그거 뭐지? 부산의 비빔당면 아세요? 모르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촌스럽게. 감독님들 나중에 맛좀 이거 비빔당면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데 우리 지금 되게 고급진 비빔당면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프로젝트를 운영해주신 방송작가 윤유원에게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유튜브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화이팅! 이 기후위기 문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있는 한 초등학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이 계속된다면 방송과 미디어가 세상을 좋게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 프로젝트 영원하라! 혼자 생각만 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제작하고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공모전이 열린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화이팅!